오늘 우리 시장은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하락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만들어졌고 장중에는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9%,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4% 하락을 하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 만들어졌죠. 장 후반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마이너스 6% 구간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흐름 이미 어제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 급등하는 케이스들은 당연히 존재를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테스 모든 시장에 대한 부분들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14, 15%가량 상승을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그대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지막에 타이밍을 주고 오늘 그대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모백스 오늘 타이밍이 잡히면서 15%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셀바스 AI도 그대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들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즘 시장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 대응 방법이 절실하다. 오늘 상승 보였던 종목들도 모두 다 놓쳤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보시면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코스피가 저점이 12.65% 하락을 했어요. 개별 종목도 아닌 지수 자체가 이렇게 빠졌다는 부분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거의 최근 내내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런 경우 말 그대로 본 적도 없는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다 언급을 드렸었죠. 그럼 어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테스예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움직임이 어떻게 눌리면서 나타날 거다.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인 대응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눌림을 준 이후에 10.48%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도달했죠. 정확히 30분상 20선 위에 다시 한번 안착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어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정말로 중요하죠. 그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바로 어제 영상이었었죠. 20시간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렸을 때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고 하루 이틀 물량 소화를 거친 이후에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그때 시장 상황,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는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보지 않습니다. 당일 영상조차도 제대로 안 봐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없냐라고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복습 말 그대로 복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어제 영상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조금은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라인대들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보시면 어때요? 테스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5일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11선을 기준으로 이 추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대응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과대 낙폭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급격하게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진다기보다 내일은 뭘 생각해야 돼요? 반대 매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사이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을 벌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 창신 메모리가 반도체 가격 낮추지 않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그리고 마이크론보다도 애플에게 공급 가격을 더 높여서 부른 이런 케이스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이후에 이런 반등에 대한 기울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신규 대응 타이밍은 최소한 바닥권에서 분봉상으로는 도지를 확인하고 30분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딱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테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최소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방향을 돌렸을 때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그어드린 라인이죠. 12만 5천원 구간대에서 3만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30분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1선이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체크가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 대한 타이밍이 만들어지면서 목표가에 터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5일선에 대한 이 추세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동일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분봉상으로도 도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일봉상으로도 이런 식의 도지가 확인된 이후에 대응이 가능한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퍼센트대 시작을 해서 13.11%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이미 갭이 9% 이상 떴어요. 이런 거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정확히 도달을 했죠. 120선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도달을 했지만 시초가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 이상 갭이 떴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뭐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1% 갭이 뜨면서 18%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 라인대까지는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미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실제적으로 오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여기에서는 8% 그리고 16%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구간대 시작을 해서 6% 구간대까지 상승을 보였던 그런 움직임이었었죠. 당연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그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했었던 게 바로 셀바스 AI였어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마이너스 2%대 시작을 해서 9%가량 상승을 나타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12.79%까지 12%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동일한 어제 영상이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거래소에서 이 구간에 대한 살짝 이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5일선 추세 대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500원 구간대에서 1,800원 라인대 길게는 라운드 피크 가격이죠. 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썼던 구간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한가 그대로 터치를 했었던 TXR 로보틱스였죠. 그리고 제가 이 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정확히 오늘 기준으로 120선이었었죠. 정확히 그 구간대에서 일시적인 눌림목 주면서 시작을 했고 상한가까지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7월 27일 바로 이 거래일 전 영상이었었죠.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61선에 대한 돌파까지 체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분봉상으로 살짝 이탈을 했다는 부분 감안을 해서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분봉상으로는 30분봉상으로는 6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수급이 도착이 됐을 때 그때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할 땐 대응할 필요가 없고 다시 자리가 잡혔을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물어보셨던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거를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구간이 여기였어요. 20선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이 구간에 대한 눌림목이 쌍바닥으로 만들어지면서 정확히 그 구간대에서도 상승이 이어지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21선을 돌파시키는 패턴까지 만들어졌어요.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장 부분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초반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다른 섹터 종목들보다는 오늘 재료에 따른 모멘텀이 만들어진 그리고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적주인 금호타이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거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국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밤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겁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이에요. 동결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인상을 한다? 그러면 내일도 시장은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컨센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70% 확률 그리고 25bp 인상이 30% 확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까지도 중요해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이 만들어진 금호타이어를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번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후보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관주의 군공항 부지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 약간 잡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일단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250만 평이고 이번 후보지 지정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토대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산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시설만 배치하는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를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조성이 되는데 주거 그리고 교육, 문화, 교통, 정주 기능도 함께 구축이 돼요. 산업시설과 함께 생활권을 교통망으로 연계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기업형 첨단 도시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금호타이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 변동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바로 옆에요. 이 부분이 광주 군공항 부지고 바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기준으로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적은 괜찮아요. 2025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5,759억 원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매출액 5조에 영업이익은 5,891억 원 그리고 2028년도까지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은 5.6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7,161억 원까지 안정적인 꾸준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PBR 자체가 어때요? 지금 PBR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PBR이 지난해 기준 0.8배 그리고 올해 최근 컨센서스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0.5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을 정도로 극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 5조 정도 이 구간이 적정평가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7조밖에 되지가 않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실적입니다. 거기에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최근에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추세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일시적인 이런 눌림목 구간들은 시장과 함께 만들어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제가 언제나 강조를 드리는 검정선이죠. 30분봉상 120선 위에 지금 지지 라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서 별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이번에 상승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변동성이 없었던 종목에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급의 집중, 그리고 섹터들의 순환매, 거기에 이런 기술적 반등까지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적 대응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정리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량의 실전 매매 매뉴얼이에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 그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고, 추세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섹터를 고르는 방법들,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탈을 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 책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중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500분 선착순으로 먼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책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을 잡기가 아직까지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그리고 고정 댓글이죠. 이 파란색 이 부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북 체크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신청한 이후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일 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금호타이어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최근에 매물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라인대죠. 6,500원 라인대에서 6,6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장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인 30분 몽상 이 검정선이죠.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히려 이 구간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렇다면 어느 구간에서 대응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30분 몽상 이 20선에 대한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타이밍,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판단들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이 구간들을 이탈을 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 요즘 시장 대응 너무나 어렵다,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차피 실시간 타이밍이 잡힌다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저 기적을 부르는 투자, 여기서도 거의 2,800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여기선 당연히 지금 이렇게 중요한 뉴스들, 지금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종목, 타이밍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이었죠. 거의 정규장이 끝나고 중요한 타이밍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는
SK 하이닉스가 막 반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타이밍이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한 4만 원 이상 이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꼭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시황 관련된 부분들, 중요한 뉴스들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그리고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 관련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제가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아니면 물량 이탈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판단들 개인적으로 할 줄 아셔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 그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슈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죠. 금호건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동일하게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히 6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으로 본다기보다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겁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8,500원 라인대에서 9,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동양파일이었었죠. 처음 그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케이스죠. 마찬가지예요.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2,500원 라인대에서 2,6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도 같은 케이스죠. 서산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연속적인 연상이 만들어지면서 단기간에 10배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이 구간대 쌍바닥을, 전형적인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동일해요. 61선에 대한 지지 타이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만들어졌죠. 동일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3,500원 구간대에서 3,600원 라인대, 길게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금호타이어 이후에 말씀드렸던 금호건설, 동양파일, 서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갭이 5% 이상 뜬다,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타이밍이 잡힌다고 하면 소통방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대응하시고 데이 트레이딩 개인적으로 가능하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갭이 뜰 때는 대응하지 않는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1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정확히 도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외국인의 수급이 이미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조금씩 거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30분 몽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죠. 테스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메모리 설비 투자 가속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들도 엄청난 상향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목표가를 4배 이상 상향 조정을 할 정도였어요. 최근 기준으로는 뭐 크게 이 부분이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이건 당연히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설비 투자 가속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업황 쪽에선 살짝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테스 이런 장비 업체 실적에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전환을 앞당기고 있고 1, 2공장을 제외해서 4공장 같은 경우에는 디램의 신규 투자 시기 또한 앞당겨서 내년 1분기부터 가동률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신규 팹인 평택 5공장 역시 완공 그리고 전공장 장비 반입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지고 설비 투자 규모도 당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가 고스란히 테스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어디 광주 쪽도 감안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SK 하이닉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의 신규 투자 당초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증설 중인 용인 1공장의 완공 시기도 내년 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양 HBM4 양산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주춤했었던 HBM4 후공정 설비 투자도 올 하반
하반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중국의 상신 메모리 이제는 상장을 했죠. 대규모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이미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를 압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양찌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장비주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국산 장비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수주의 폭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용인 메가클러스터 1기 팩 구축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속도전을 감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전공정 장비 기업인 테스 올해 1분기 말 수주 잔고 1,4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엄청난 실적의 성장도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28년도 기준으로 보면 2배가량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578억 원이 1,823억 원까지 3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거기에 회사의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회사의 안정성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 자체가 20% 수준이에요. 거의 빚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보율은 4,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보유를 한 상황에서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도 3조에서 4조 수준가야 적정평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는 실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2.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된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렇다는 건 이미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신고가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적정평가 수준일 뿐이고 다시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면 신고가에 대한 경신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13만 원 라인대에서 이 정확히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5일선 라인대가 되겠죠. 13만 5천 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관점으로는 그 다음 구간이 어디예요? 이 61선 라인대 그리고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14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5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 지지를 받는 건지 반등이 만들어지는 건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소통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죠.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 다 받아보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대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를 해 줄 수가 있겠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거 한미반도체 어차피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구간대에서 20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와 정말 똑같은 차트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PSK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완벽히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 구간대에서 13만 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이슈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수급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미국의 중국 로봇 견제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이번에는 중국 로봇까지 막았어요. AI 패권 전쟁에 이제는 휴머노이드로 확전이 된 겁니다. 따지면 AI 두뇌를 막았었죠. 반도체 그 부분을 막았었는데 이제는 로봇 거기 전력망까지 차단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인버터를 차단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휴머노이드 그리고 사종 로봇 신규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AI 공급망을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은 이거죠. 반도체는 중국 쪽에 수출을 안 하는 거고 로봇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사족보행 로봇 거기에 전력 인버터의 신규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AI의 두뇌에 이어서 이제는 몸까지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수혜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케이스 제가 통신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G 초창기 때의 예를 많이 들어드렸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국의 통신 장비 제재를 가하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장비가 수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나서면서 대표직 속 전담 조직도 신설을 했던 뉴스가 우리 로봇주들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LG, 현대차도 그대로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도 집중을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바로 현대무벡스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25,000원 라인대에서 26,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격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쫓아 올라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쫓아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에서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하셔야 돼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면 손익비가 나오지도 않고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원하는 가격은 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격 안 준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무조건 꼭 사야 된다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타이밍들이 어렵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을 그냥 하는 건지 여기에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혔을 때 섹터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관련 뉴스를 받아보시면서 대응 방법까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특히 시장, 섹터, 수급, 차트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이끌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추세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이미 이틀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한국 PIM도 동일하게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6만원 라인대에서 6만 5천원 구간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20선에 대한 지지 만들어지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TXR 로보틱스죠.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종목이고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매물대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부분 참고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30분 목표 20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럴 때는 120선에 대한 지지를 체크를 한 이후에 지지 확인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SPG죠. SPG도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다시 한번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상승이 만들어졌죠. 당연히 짧게 단기적으로는 9만원 라인대 에서 95,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20선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계속 AI 솔루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던 마키나락스죠. 21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살짝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계속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30분 봉상 이탈했었던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또다시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6,000원 라인대에서 27,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로 매드업이죠. 신규 상장주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평선, 분봉상 이평선도 120선도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그대로 일봉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죠.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었던 11선을 이번에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장이 좋지 않을 때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자금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냥 신규 상장주는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드업 단기적으로 6,500원 구간대에서 6,600원 라인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갭이 많이 뜬다. 그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지금 상한가 라인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지던지 출발을 했을 때 그때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이 어렵다. 그러면 아예 대응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은 바로 파마 리서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조금 급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파마 리서치는 변동성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바닥권에 있었던 주가가 그 저항권을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는 이 리쥬란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중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조죠. 최소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가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1차 관점으로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들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봉상으로는 5일선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대에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관련 섹터 종목들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요즘 시장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정적인 종목까지 하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이에요. 리뷰 관점으로 남겨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잡히면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나 종목들은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도 당연히 압축해서 보셔야 되고 이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만큼 힘든 시장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메인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런 대응에 대한 기준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판단, 여기에서 이 구간 이탈을 하는 건지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건지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 있죠. 파란색 링크 이 부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통망도 마찬가지,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빅테크들의 연속적인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말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언제나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원칙 절대 잊지 마시고 내일도 모두 다 안정적으로 큰 주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